네, 저희도 이제 프라미스라는 거를 얘기했는데요. 프라미스. 도대체 뭘 약속한다는 거지? 프라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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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해. 우리는 그 뭔가 바탕이 되는 것이 있고 난 후에 꼭 실행해야 될 코드가 많이 존재하는 코딩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약속한다는 거는요. 전제가 되는 1번 실행 코드가 먼저 다 끝나고 나서 2번이 실행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번 코드가 뭐냐면, 뭐, 어떤 데이터라고 봅시다, 데이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가 만 건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였어. 근데 이거 봤는데 뭐 0.1초 만에 받으면 뭐 문제 없겠지. 이거보다 더 빨리 받으면 문제 없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4, 5초 걸렸어. 그런데 2번 코드는 1번을 바탕으로 해서 실행되는 게 2번 코드군요. 이 데이터에서 뭘 가져와서 뭐 맵을 돌린다든가 뭐 이런 코드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1번이 들어오지 않고 얘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얘 받고 있어. 1, 2, 3, 4 이렇게 받고 있어. 아직 받고 있어. 돌고 있어. 돌고 있는데 얘가 실행돼요. 바로 따단 바로 실행해요. 따단 이 코드 밑에 바로 있어가지고 따단 네 1번 되고 1번 다음에 2번 썼으니까 걱정 없어 라고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봤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 끝나고 나면이라는 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나왔다고요. 프라미스. 그걸 내가 보장해 줄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코드를 쌓아주시면요. 이걸 이제 생산 코드, 프로듀싱 코드라고 그래요. 뭔가 생산하는 코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코드. 그런 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우리가 컨슈밍 코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내가 뭐 사용 코드라고도 얘기하고 소비 코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가 이제 이거를 끝나면 받아서 하는. 그래서 우리가 프라미스 된 약속해 그리고 나서 된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걸 어제 얘기를 이제 시작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가 있었어요? 네, 콜백 함수가 뭐냐? 콜백. 제가 뭐 콜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콜. 불러. 나중에. 백. 그런데 우리가 함수에서 함수를 부를 때를 생각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펑션이 있고 또 펑션이 있는데 이 펑션을 부를 때 또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펑션을 보내요. 그럼 이 펑션 안에서 코드가 중괄호 안에서 딱 실행될 때 이 펑션, 갖고 들어온 펑션을 이 안에서 특정 부분에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바로 사용되는 코드가 아니라 나중에 호출이 된다 해서 콜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호출된다. 그래서 함수한테 함수를 보내는 게 오리지널 콜백 함수예요. 콜백의 오리지널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콜백 함수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실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특정 함수에 함수를 전달 값으로 보내서 사용하는 것이 콜백 함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게 콜백 함수예요. 나중에 실행되는 거예요. 이러면 약간 애매한 말이에요. 그 말은. 나중에 언제? 나중에 뭐 나중에가 언젠데? 나중에 뭐 이제 나중에 보자 무섭다는 사람 없다는데 나중에 뭘 봐? 나중에 뭐 언제 실행되는데 불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콜백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콜백 함수의 개념과 나중에 실행된다. 왜 나중에 실행되는 콜백 함수 얘기를 제가 했을까요? 이 프라미스가 그런 거잖아요. 1번을 다 끝내고 나서 2번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드는 사실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빛의 속도, 전자의 속도로 지나가요. 따단 읽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되기 전까지 이 코드를 함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프라미스 함수한테 보내요. 그래서 프라미스 함수가 끝날 때까지 끝나는 시점에 얘를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콜백 함수예요, 이게. 프라미스가. 내부적으로 콜백 함수, 즉 then이라는 부분이 콜백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바로 코드를 읽는다니까 읽기는 다 읽어요. 근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실행한다. 그래서 콜백이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실행을 동시에 안 하잖아. 읽자마자 실행하는 게 뭐예요? 바로 나랑 같이 뛰는 게 싱크라고 그랬죠? 싱크가 맞는 거야. 우리 둘이 싱크가 맞다 그러면 내가 뛰면 같이 뛰는 거야. 이렇게. 싱크가 맞는 거야. 근데
얘 막 뛰고 있는데 안 뛰어. 너 언제 뛸 건데? 언제까지 뛰겠지. 내가 뛰고 싶을 때. 그래서 자기가 뛰고 싶을 때 뛰는 거야. 이게 비동기예요. 네. 그 일처리는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의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었는데 나중에 실행하는 코드가 set timeout을 썼을 때 그 코드만 나중에 실행됐죠? 그게 바로 Q 영역에 가서 따로 실행된다고요. 실행 스테이지 자체도 틀려요. 구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싱크하고 비동기하고 폴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프라미스까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시험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뭘 테스트 한번 연습해 보냐면요. 어제 우리가 했던 거 잠깐 띄워볼게요. 콜백, 콜백 하는 거는 뭐 이거는 그거였죠. 우리가 함수를 보내가지고 실행시키는 거. 그래서 함수를 보내서 맨 끝에 있는 이 숫자가 네, 여기 배열에서 뽑아가지고 500 이상의 숫자만 뽑아가지고 놓은 거죠. 네, 500 이상의 숫자만 뽑아서 놓은 거. 그게 바로 콜백이었다. 그래서 어제 코드를 본다면 이렇게 원래는 순서대로 먼저 해 다음이야 하면은 공유의 최신작은 고유의 받아다. 이렇게 순서 호출된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는 얘기를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순서 제어를 함수 안에서 해준다는 것도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함수 보낼 함수라는 이런 이름의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파라미터를 보내가지고 화면에다가 찍는 거를 내가 여기에 같이 보냈죠. 예, 여기 출력 넘버 요건가 요거였나? 예. 포스터 보기 보내라면서 예, 요걸 보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요게 콜백이죠. 전달 함수. 이걸 받아가지고 전달 함수에서 태그를 찍어주는 걸 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만든 태그를. 그러니까 함수 안에서 순서 제어를 제가 해준 거고요. 이거는. 예, 그리고 함수를 보내서 나중에 실행했으니 뭐예요? 이게 콜백 함수라. 이게 오리지널 개념입니다. 함수에게 함수를 보내요. 그 보낸 함수를 나중에 필요한 곳에서 실행하게 하는 순서 제어를 할 때 쓰는 방법이 콜백 함수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막 물어봐요. 콜백이 뭐야? 콜백 함수가 뭐야?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또 하나의 예를 든 게 이제 뭐 함수가 if문 안에 들어가서 콜백 함수를 보냈더니 처리 콜백이 여기로 들어가서 500보다 500 이상이냐? 이렇게 아주 간단한 리턴을 하는 화살표 함수를 보낸 거죠. 이 함수잖아요, 이거 자체가. 네, 그래서 이름 안에 담겨서 이름으로 소괄호로 호출을 하니까 함수가 실행이 된 거죠. 네, 보낸 함수가 이 부분에서. 그래서 배열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숫자 중에 500 이상인 애만 이 부분에 true가 날 때 내 배열에다가 담는 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한 게 콜백 다음에 어싱크의 비동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비동기. 짠. 비동기. 비동기. 빨리 떠. 비동기. 왜 안 떠? 비동기. 왜 안 떠? 네. 비동기. 나는 전도연이다. 포스터. 줄복선. 킬링 타임.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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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시간 가거든요. 어제 이거 뭘로 제어했어요? 뭘로 했어요? 그냥 셋 타임아웃 시간 맞췄죠? 근데 내가 어제 이 셋 타임아웃 시간 맞출 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거 실행하려고 내가 이거 조절하다가 확실한 타이밍 맞추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이런 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요거 네 개 뭐 이런 거 다섯 개인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킬링 타임은 이제 호출하는 함수고 여기서부터죠? set timeout. 맨 먼저 썼어도 6초 후에 실행해. 그래? 킬링 타임 5초 후에 실행해. 그다음 얘는 4초 후에 실행해. 얘는 2초 후에 실행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한 번에 등록돼 가지고 시간 타임을 따르게 잡았으니까 이게 그 Q 영역에서 이제 스택으로 넘어가면서 코드가 실행될 거 아니에요. 네. Q하고 스택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는 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2초 있다가 뿌려. 근데 얘 왜 4초야? 왜 얘가 4초예요? 얘가 타이밍이 시작할 때 전부 다 같이 타이밍이 돌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딱 1, 2 실행, 3, 4 실행, 5 얘도 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차이 순서대로 하려니까 이거 맞추는데 머리 돌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거 먼저 2초 후에 실행하고 뭐 지금 여기 2초 후지만 예를 들어서 2초 후라고 했다면 여기 2초만 잡아놓고 얘는 2초만 잡아놓고 얘가 끝나면 2초 후에 얘 실행하고 2초. 얘가 끝나면 1초 후에 1초만 딱 써가지고 1초 후에 얘 실행되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게 프라미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가 그 코드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끝나면 너 호추. 얘가 끝나면 프라미스 너 호추. 이렇게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이걸 가지고 연습하면 느낌이 확 와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 사이 시간 계산하고 장난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제어 자체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요 어싱크라는 애를요. 카피해 줄까요? 요거를 컨트롤 C, V 하세요. 어싱크 요거 받았어요? 다? 어. 2번 어싱크 HTML 찍고요. 요거 컨트롤 C, V 하면 카피 버전 생기죠? 네, 카피 버전 생긴 거 이름 바꾸게 하세요. F2. 그 밑에 3번 프라미스랑 똑같이 쓰시고요. 03 프라미스. 프라미스. 네, 이름을 이렇게 쓰세요. 위에 3번이랑 똑같이 프라미스라고 쓰시고요. 뒤에 한글로 연습이라고만 붙이세요. 프라미스 연습. 어싱크에서 했던 애를 프라미스로 연습해 봅니다. 네, 프라미스가 이걸 제어하게 되면 어떻게 코드가 바뀌는지. 네, 프라미스 연습으로 넘기셨죠? 네, 그럼 여기 제목도 좀 바꿔줄게요. 3번. 프라미스 연습이라고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 주석 달아놓은 말은 좀 지울게요. 여기까지 지울게요. 지웠어.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함수만 남기세요. 화면 뿌려 이거 하고 킬링 타임 요것만 남겨놓으시고요. 네. 지금 이거 뭐 넘기면 나오겠지? 지금 일단 밑에 있는 set 타임아웃은요. 전부 주석 처리해버리세요. 전부 주석 처리해버리세요. 주석, 주석해서 얘가 못하고 이제 프라미스로 구현을 하려고. 프라미스로 실행 제어. 네. 프라미스로 실행 제어를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건 주석 달아버리세요. 제일 먼저 실행돼야 될 애가 누구였냐면요. 맨 끝에 있는 얘죠. 나는 전도입니다. 요거 가져옵니다. 요거. 네. 요거 복사해서 실행 되어 있는데 올리시고요. 주석만 이렇게 안 풀린 데는 푸시고 나는 전도이다. 2초 후에 셋 타임아웃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코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2초라는 시간이 있다가 실행되라는 코드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래요. 자, 시간이 걸리는 코드야. 프라미스. 우리가 어제 프라미스 봤는데 생각이 안 나요. 프라미스 가서 보겠습니다. 프라미스 연습 위에 프라미스라고 어제 우리가 처음 얘기 나눈 곳으로 갑니다. 자, 프라미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프라미스는요, 변수에다가 new 프라미스 객체를 여기 인스턴스 생성을 해줍니다. 프라미스 객체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이 프라미스 괄호 열고 닫고. 근데 대문자로 되어 있죠? P. 생성자 함수예요. 생성자 함수. 그래서 얘네들을 만든 거고요. new 하면은 이런 게 똑같은 형태가 객체로 개별적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펑션을 쓰시면 두 개의 값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만 받을 수도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둘 다 함수예요. 함수. 성공함수, 실패함수. 네. 그래가지고 성공함수를 우리가 호출했을 때 den으로 넘어가요. 성공함수가 호출되면.
방법이 그거예요. 성공함수로 호출하면 den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약속 변수점 den 해놓고 여기 안에다가 펑션 제가 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찍어본 거고 성공시 코드도 넘길 수 있으니까 코드를 쓴 거예요. 실패시 코드. 그래서 어제 찍었던 방식은 이거였습니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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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처음 약속 new promise 그래가지고 저게 이 안에 펑션 넣고 성공 실패 넣고 여기 코드를 true false를 일부러 해가지고 성공시 성공함수 호출하게 하고 네 실패했을 때 실패함수 해가지고 여기 그 코드가 넘어가는 걸 그냥 확인해 본 거예요. 실제 사용하는 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네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어제는 펑션 다 넣었는데 화살표 함수 쓰셔도 됩니다. 이제 화살표 함수로 연습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new promise 약속 기다림.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실제 코드에 좀 가까운 놈을 쓴 건데 여기 성공 실패 두 개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성공만 쓰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실패 코드보다 성공 코드를 여기에다 메서드 호출을 set timeout 3초 뒤에 얘를 호출하게 되면 3초 뒤에 then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얘가 then으로 날아가요. 밑에 약속 기다림 ten. 그래서 얘가 3초 후에 화면 뿌려 와우. 그리고 저쪽에서 값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값 무조건 뭐 필요해야 쓰는 거야. 그다음에 화면 뿌려다 이미지 뿌렸어요. 이걸 한 게 좀 전에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거 띄워보시면 이거였죠? 처음에 성공했음 하하하. 3초 후에 와우 엄마의 갓김치 한 다음에 이거 뿌렸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장해 준다. 요 코드를 사용해서 길복순 찍었던 코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네, 아까 파일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2초 후에 나는 전도연이다. 포스터 나오고 킬링 타임 해놓고 시간이 뚝뚝뚝 가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1초 간격으로 나오게 할게요. 1초 간격으로. 1초 간격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2초 있다가 나오고 1초, 1초, 1초 이런 식으로. 네. 1초, 1초, 1초 간격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 프라미스 연습으로입니다. 연습. 네, 그리고 프라미스로 실행 제어하기. 여기가 이제 출발이 됐죠? 네. 그럼 이제 프라미스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My promise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My promise. const 여기다가 써볼게요. 네, const 뭐 변수에 처음부터 할당한다 그러면 이제 const를 쓰셔도 무관하겠죠? My promise. My promise. 내가 내 promise, 내 약속. New 네. 그리고 promise 네. 여기에다가 함수를 그 안에다 이제 쓸 거예요. 자, promise 함수. 화살표 함수를 쓰셔도 무관합니다. 네, 이렇게 짧게 쓰셔도 돼요. 내가 이제 그 예시 처음에 할 때는 펑션 다 갖춘 펑션 썼는데 네, 무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변수를 하나 쓰시면 되는데 success function이라고 해서 성공함수 sfn이라고 제가 이름을 그냥 이렇게 짓겠습니다. sfn 성공함수 sfn 그래놓고 중괄호 안에 딱 들어가시고요. 시간 걸리는 코드가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밑에 있는 2초 걸린 코드를 이 안으로 옮깁니다. 이 안으로 옮기시고요. 네, 요게 프라미스입니다. 네, 지금 프라미스를 방금 작성하였습니다. My promise. My promise. 프라미스 객체를 저희가 방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set timeout이라는 애를 프라미스로 싸준 거죠. 네, 그걸 변수에 넣었습니다. 변수에 넣었다. 그리고 프라미스는 안 불러줘도 실행이 되나요? 이 페이지를 이제 띄워볼게요. 아까 그 페이지가 아니라 이 페이지를 띄워봅니다. 지금 방금 const new promise라고 하는 부분으로 싸준 코드만 예, 추가를 했어요. 방금 주간 코드. 일단 푸시를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푸시.
네, 얘를 띄워볼게요. 그냥 띄워보세요.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지? 음, 나는 전도연이다. 뭐 나와요? 프라미스로 싼 코드는 일단 우리가 지금 실행시킨 결과 그 안에 있는 코드는 실행이 되죠. 오, 실행이 되네. 네. 여기가 new promise가 생성되면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promise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 promise 객체 생성 시 함수 내부 코드는 바로 실행돼. 왜냐하면 객체가 생성됐으니까 안에 있는 애를 실행을 해요. 얘가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처음에 실행되는 코드인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네, 시간이 걸리는 거는 이제 2초라고 내가 설정을 해놨잖아요. 네, 다시 보시면 1, 1. 그죠? 시간이 걸리는 코드잖아요. 그죠? 맞죠? 네, 시간이 걸리는 코드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나는 여기에 이렇게 자꾸 노란 게 떠 있지, 이게? 화소가 죽었나? 아침에도 이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더라고요. 노란 점 보이지? 계속 거슬려. 이거 봐. 나 크게 보여줄게? 맞지? 이게 뭐지? 동그란데? 건드려 볼까? 안 건드려져요. 줄을 삭제해? 아닌데? 그냥 있는데? 응? 필기할 때 누가 깔아놨나? 이게 뭐야? 이게 아까 없어지더라고. 나 화소가 이상해졌나? 근데 그게 아닌데? 몰라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별이에요. 그대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후속 작업을 할, 네, 프라미스 후에 실행할 코드는 then 메서드에 담는다. 연결한다. 예, 연결한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then 메서드를 붙여서 쓰거든요. 그래서 메서드를 위에 my promise, my promise, my promise 좀 then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일단은 그죠? 네. 그리고 요 안에 코드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짠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뿌려줄 애가 두 번째 실행될 애가 누구였냐면요. 밑에 있는 이거 화면 뿌려. 이 set timeout 이거거든요. 네, 4초? 2초, 4초. 얘잖아요. 예, 얘예요. 그러니까 2초 기다렸다가 얘도 2초 기다린 것까지 고려해서 얘 다음에 2초 후에 나왔던 애가 얘거든요. 화면 뿌려. 네,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요. 여기죠? 네, 그리고 주석은 풀고요. 하나 P 줄 한번 맞출게 다시 한번. 네, 요거예요. 타이머.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얘가 어떤 장치인지 지금 잘 모르는 상태로 내가 지금 전개를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하나씩 챙겨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예, 감수성이 예민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에 대한 게. 잠깐, 이거, 이렇게 감수성. 코드를 딱 봤을 때 느낌이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감수성이 없어요. 왜냐면 이걸 어제 보기 시작했잖아. 유프라미스 안에 그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거 성공함수라고 그랬죠. 성공함수가 언제 쓰이는 거예요? 성공함수는 무슨 시그널을 주는 애거든요. 무슨 시그널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요렇게 둘게요. then까지 붙여놨거든요. 지금 여기 전달값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요, 지금. 네. 왜 실행이 안 되죠?
then을 부르는 시그널이 없어서 그래. then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세팅만 돼 있는 거지 then이 불려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시그널은 바로 성공함수가 시그널이에요. 성공함수. 성공함수를 시간이 걸리는 코드 내부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뭐 여기 안에서 실행되는 코드 자체는 워낙 빛의 속도로 지나가니까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런데 아래에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저 시그널을 넣을게요. SFN. 저게 내가 지은 이름이죠. 지은 이름으로 저건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SFN이라고 이렇게 호출하시고 뭔가 값을 보낼 수도 있지만 안 보내셔도 이 시그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성공함수 호출시. 성공함수를 호출해야만 then 연결 코드가 then 메서드 연결 코드 실행됨. 요게 중요한 점입니다. 성공함수를 호출해야만. 2초 있다가 화면 뿌려 이게 나왔지만 중요한 건 이제 then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거는 얘가 성공함수라고 그랬습니다. SFN은 뭐? 성공함수. SFN은 성공함수. 성공함수. 예, 그래서 컴퓨터 딱, 딴, 1, 2, 3, 4, 딴? 난 이렇게 오래 있고 싶지 않은데? 얘 이후에 1초 있다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가 4초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얘가 처음부터 실행되지 않잖아요. 그죠? 얘 처음부터 실행돼요, 얘가요? 아니죠. 얘가 실행되고, set timeout 2초 기다렸다가 이 안에 코드를 실행하는데, 화면 뿌리고, SFN이 요때 2초 후에 그럼 발동이 된다는 얘기죠? 2초 후에 호출되는 거죠? 네. 2초 후 호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초 호출되니까 이쪽으로 날아온단 말이죠? 2초 호출. 2초 호출되니까 그때 얘 set timeout이 발동이 되죠? 그러면 이때 1초 세팅이 이때 될 거 아니에요? 1초 세팅이. 1초 세팅 후에 얘가 찍히겠죠? 보세요. 이제 어떻게 찍히나. 1, 1, 단, 1, 단. 됐어요? 앞에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냥 자기가 나오는 그 타이밍에 나올 시간만 여기다가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1초 후에 나와. 네, 이렇게. 얘가 발동했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순서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앞에 게 끝나야 얘가 실행이 됩니다. 앞에 게 끝나.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거에 대한 제어를 하려면 에, 물론 병렬 제어를 프라미스가요. 병렬 세팅이 가능해요. 또 마이 프라미스 덴을 또 밑에다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애를 프라미스가 끝나면 쟤 이렇게 여러 개한테 프라미스.된 쟤도 프라미스.된 하면 병렬 세팅이 가능하다는 건 여러 애들을 얘 끝난 후에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프라미스 체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미스 체이닝은요, 여기에다가 then을 붙여서 쓰는 거예요. 계속 뒤에다.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고 나서 이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될 거야. 한번 볼게요. 지금 뒤에 그 작업할 후속 작업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세미콜론 지우고, 점 then.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요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겠죠? 화살표 함수를 만들게요. 네, 화살표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어 붙인 게 뭐냐? 이거는 프라미스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체이닝. then 메서드를 이어붙임. 그래서 프라미스 체이닝.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함수 체이닝이라는 거는요, 여기저기서 쓰이는 구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체이닝은 어떤 때 쓸 수 있어요? 객체를 만들고,
객체 안에 있는 메서드가 또 연결돼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된 했는데 또 점 대할 쓸수 있는 문법을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때 그럼 프라미스에 계속 붙어 있는 그 프라미스. 여기다가 실행 코드를 넣어볼까요? 여기다 실행 코드를 넣어볼게요. 그 다음 실행할 게 뭐예요? 5초 화면 뿌려 킬링 타임 요거 찍히는 거죠? 요거 복사할게요. 복사, 복사. 여기다가 넣어요. 요거 주석 불. 화살표로 줄맞춤 한 번 더 하고. 대를 이어 붙였어요. 화면 뿌려. 요게 나왔고 얘도 1초. 1초. 네, 된 메서드 안에 그냥 함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실행 코드가 있는 거고요. 자, 봅시다. 1, 2, 1. 동시에 나오네? 동시에 나오네. 그러면 프라미스 체이닝의 일반적인 방법은 뭐예요? 그냥 같은 애를 여러 개 만든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나 프라미스를 또 써서 여기를 별도로 이렇게 하나. 예? 이렇게 뭐 위에 거 세미콜론 하게 된다면 위에 거 따로 이거 밑에 거 따로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하면 위에 거 따로 밑에 거 따로 맞아? 맞죠? 따로따로잖아. 이렇게 하면. 따로따로인데 같은 프라미스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인 거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1, 2, 타. 음. 근데 이제 동시에 실행될 경우에는 위에 있는 코드가 먼저 등록됐으니까 먼저 나오는 거겠지. 이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프라미스 체이닝은요, 된 메소드를 이어붙이고요, 개별적으로 코딩한 거랑 똑같다고. 여기 위에 있는 세미콜론 지우고요, 요거, 요거 복사해서 주석 달아놓고, 프라미스를 지우고, 덴만 남기시면, 프라미스 체이닝을 할 수 있는데, 이 프라미스 체이닝은 결국 뭐다? 내가 말씀드린 대로, 네, 개별적으로 미스에 붙여 사용할 것을 더 쉽게 이어붙이는 방법의 코딩이다. 프라미스 체이닝이라는 건 그거예요. 프라미스.된 하고 또 써야 되는데 프라미스라는 같은 애를 그냥 한 번에 써놓고 .den으로 계속 이어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프라미스 체이닝에 대한 정의예요. 프라미스 체이닝. 자, 그런데 자, 나는 말이지 얘 다음에 얘가 실행되고 하고 싶은데 위에 거 다음에 밑에 게 실행되고 싶어요. 그러면 또 뭐가 생기죠? 또 프라미스를 또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프라미스 구역 자체가 뭐예요? 프라미스 객체 자체가 얘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then을 부른다는 애가 프라미스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코드가 이 then 안에 있는 코드가 또 얘가 프라미스가 돼야 돼요. 얘가. 근데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을 얘네들이 제공했으니 바로 뭐냐? 리턴 코드를 쓸 수가 있어요. 리턴 코드를 하면 다음 den으로 리턴 코드가 날아가. 다음 den으로 리턴 코드가 날아가는데 그 리턴 코드가 날아갈 때 이걸 프라미스로 싸면은 프라미스는 얘가 다 실행될 때까지 실행 안 되고 붙들고 있는 게 프라미스거든요. 그러니까 붙들고 있다가 리턴해요. 붙들고 있다가 시간이 걸렸다 리턴해요. 그때. 자, 그걸 볼게요. 이렇게 씁니다. 여기를 또 프라미스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음 된 메서드 가로는 안 할게요.
다음 된 메서드를 이걸 뭐냐면, 그, 뭐지? 생성 코드라고 할게요. 시간 걸리는 코드를요. 다음 된 메서드를 생성 코드로 이어서 기다렸다가 나오게 하려면, 리턴, 리턴을 할 때, 프라미스를, 미스 객체를 생성해 준다. 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리턴 코드 써볼게요. 리턴. 여기다 리턴 코드 써요. 리턴. 리턴 쓰시고요. new promise라고 쓰세요. promise. new promise. 됐죠? 이 안에 코드 쓰세요. 화살표. 성공 함수 쓰세요. sfn. sfn은 내가 지은 이름이에요. 여기 promise예요, 이거요. promise. 변수에 담지 않은 이유는 바로 리턴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렇게 쓰면은 바로 리턴이 되니까. 변수에 담을 수도 있지, 위에다. 근데 너무 절차가 복잡해지잖아. 위에다 변수에 담아가지고 또 리턴을 하면. 그죠? 네, 리턴에다가 바로 new promise 해가지고 요 promise 구역. 바로 실행하지 않고 기다리는 구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다려 구역이에요, 이게요. 자, 기다려 구역에다가 만들어주고요. 이거 만들게 먼저예요. 자, 그 다음에 코드를 안에다 둡니다. 이거 1초 걸리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1초 안에다가 다음에 있는 애를 호출해요. sfn, 요거. sfn을 여기서 호출해 주셔야지 프라미스 된 호출이 된다고 그랬죠? 다음의 된 메서드 호출, 메서드를 호출함. 여기서 sfn이요. 그래서 이게 리턴 코드에 들어가 있어야 다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리턴 코드가 있어야. 그래서 프라미스를 리턴해준다 이게예요. 그러면 또 기다려요. 들어와서 또 이게 기다렸다가 다음으로 넘겨요. 1초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 리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리턴하지 않고요. 바로 리턴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1초 기다렸다가 얘를 호출하잖아요. 그러면 리턴 되잖아 이게. 그 다음에 리턴한다고 이쪽으로. then으로. 그래서 화면 뿌려 킬링 타임이 1초 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니까. 1초 기다려가 이때 실행되니까. 그죠? 잘 보세요. 네. 줄 한번 맞출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SFN이 프로미스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 어떤 값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네. 값을 좀 전달하게 해볼까? 여기다가 값을 전달해봐. 여기 프로미스. 이게 최초 프로미스죠?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약속 1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then에서 v 받아가지고 여기 값을 하나 받아요. v. 이거는 프로미스에서 넘긴 파라미터예요. v는. 이걸 안 쓰면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프로미스 전달 변수가 v가 되는 거예요. 이쪽 프로미스에서 이쪽으로 전달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 실행하는 코드가 이쪽에 들어와서 V를 여기다 찍어줄 수 있겠죠. 콘솔에다 찍어보세요. 예, 콘솔. 콘솔. V. V가 뭐예요? V. 여기 찍어보겠습니다. 예, V를 그냥 찍어볼게요. 약속 1. 약속 1에서 전달. 약속 1에서 전달. 1에서 전달한 거잖아. 그죠? 네. 약속 1에서 전달.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어떻게 해요? SFN이 여기 분명히 있죠. 여기 또 프라미스를 리턴해 주는 거, 리턴 중요한 겁니다. 네, 리턴 안 하면 순서대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실행하려면 new promise를 하나 또 만들어두고 그 안에 코드를 넣었을 뿐이고요. SFN을 또 만들었죠? 여기서 또 보내세요. 약속 2. 이거는 확인하려고 찍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보내셔도 돼요. 이거는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뭐 그 성공함수에다가 꼭 값을 보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확인차 보내는 거고요. 위에 콘솔 찍은 거를 또 복사해서 두 번째 요렇게 두 줄을 다 복사할까? 예, 요 then에다가 밑에도 then은 있으니까 그죠? 두 번째 then 이거 첫 번째 then이잖아. 두 번째 then 여기 두 번째 then 있는 데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똑같죠? 네. 프라미스 전달 변수 V에서 전달 즉 V 여기 V 써줘야 되겠네? 전달 변수를 하나 써준 거예요 그냥 V 네. 값도 전달할 수 있다. 네. 성공함수에서 값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최종적이면 요 코드에서 끝나면 돼요. 근데 또 다음에 기다려야 되면 여기 프라미스를 한 번 더 장착해 주시면 돼요. 뉴 프라미스.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실행이 잘 되는지 옆에 콘솔 창도 열어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늘은 이것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라미스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옆에 약속 1에서 전달, 2에서 전달을 보겠습니다. 약속 1에서 자, 새로 고치고 다시 볼게요. 자, 처음에 나는 전도인이다. 딱 약속 1에서 전달. 타, 타. 약속 2에서 전달. 넘어가죠? 약속 1에서 전달. 찍히고 1 전달 2 전달. 전달되고 나서 기다렸잖아. 그죠? 전달되고 나서 거기 셋 타임아웃이 있어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찍히기는 먼저 찍혔고요. 이걸 안에다가 쓰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겠다. 이 전달한 거, 요거를. 셋 타임아웃에다가 V에서 전달을 안에다 놓으면, 네, 그러면 이제 전달된 게 조금 나중에 찍히겠지? 셋 타임아웃에다가 콘솔 창을 넣었어요. 네, 전달하는 거. 조금 먼저 찍히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네. 약속 1, 예, 이쪽에서 값을 전달한 거죠. 1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셋 타임아웃에다가 콘솔 로그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스는 푸시를 하면서 볼게요. 네.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아주 좋아요. 네. 다시 볼게요. 자, 나는 전도인이다. 1, 2, 딴, 딴. 네, 그 안에다 놓으니까 조금 있다가 찍히죠? 네, 요게 실행될 때 찍히죠? 네. 약속 1에서 전달, 약속 2에서 전달이 순서대로 다시 한번 1, 2 하고 1, 2. 네, 1초씩 내가 사이로 줬으니까 요렇게.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러면 드리기 전에 지금 쭉 한 말을 제가 한번 정리해 놓고 마지막 걸 여러분에게 맡겨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을 정리 한번 하고 마지막 하나 더 있거든요. 시간 가게 한 거. 요거 지금 제가 톡에다 드린 거 붙여놓고 정리 한번 합니다. 정리. 위에다가 들어오기 전에 프라미스 실행 제어하기 위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프라미스 실행 제어하기 위에다가 방금 드린 거 붙여넣기 한번 하시고요. 자, 이거예요. 프라미스 체이닝. 프라미스로 생성 코드를 담고, 시간 걸리는 코드, 생성 코드를 담고, 된 메서드로 사용 코드는 지금 내가 그 뒤에 실행할게 사용 코드예요. 실행 시 연속해서 코드가 이어질 경우, 된 메서드를 체이닝하여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프라미스 생성 코드를 리턴해서 기다린 후 다음 된 메서드로 호출하여 원하는 기다림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용량이 이렇습니다. promise 변수 .den, .den, .den 가는데 .den 함수 구역이 당연히 있고요. return promise 코드를 promise에다 넣어야 기다린다고요. 리턴 될 때. 그리고 또 return promise 기다린다고요. promise가 있어야 기다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promise를 지금 여기서 요렇게라도 느껴보지 않으면 await 가봐야
느낌이 별로 안 와. 어, async await라는 문법을 이제 그 뒤에 문법이 나온 게 그거거든요. async await. 회사 가서 이거 모르면요, 욕 대비로 먹어요. 이거 잘 모르잖아요. 말도 못해요. 아는 척하고 있어야 돼요. 네? 프라이버시, async await.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막 코드가 다 그렇게 async await로 막 코드가 다 되어 있어. 왜 이렇게 생겼지, 코드가? 아무리 이렇게 쳐다봐도 느낌이 안 와. 여기서 느껴야 된다니까. 여기서 느끼셔야 돼. 네. 느끼고 가라고. 느껴.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실행 코드는 프라미스를 쌀 필요가 없죠. 마지막에 실행하는 애니까. 네. 그러니까 중간에 기다려야 되는 애가 있다면 프라미스로 잡아줘라 이겁니다. 네, 그리고 프라미스 병렬 호출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프라미스 된 이거를 병렬로 된 메서드 호출이 가능하다. 사용례가 이거고요. 병렬 호출을 체이닝으로 할 수 있죠. 병렬 호출 여기다 한마디만 더 써서요. 병렬 호출은 프라미스 체이닝으로 해도 동일하다. 아까 요거 테스트 했잖아, 내가. 위에 있는 거 사용료,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프라미스 체이닝은 뭐예요? 네, 프라미스 변수를 계속 중간에 써주지 않는 게 프라미스 체이닝이죠. 네, 이거죠. 네, 그러면 바로 실행됩니다, 바로. 네, then. 리턴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요거 중요한 거야. then 메서드에 리턴 코드가 없어요. 리턴 코드로 프라미스를 쓰지 않으면 모두 순서대로 바로 실행돼. 모두 순서대로 프라미스 호출 후 바로 실행돼. 예, 이런 코드 1, 2가 따단 이렇게 실행된다고요. 기다리지 않고 따단 이렇게 실행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프라미스 체이닝을 잘 알아두세요. 병렬 호출입니다. 이거 자체가요. 병렬 호출이 뭔지 알겠죠? 이렇게. 나 끝나면 너 실행하는 게 된이라고요, 그냥. 근데 기다리게 하려면 리턴에 프라미스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프라미스라는 거를 잘 느낌을 받으시기 바래요. 프라미스는 기다리게 하는 애. 프라미스. 야, 약속 시간 잡어. 기다려야 되잖아요, 약속 시간까지. 우리 사람도 그렇다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거를 여러분이 해보세요. 마지막 걸 여러분에게 맡겨봅니다. 프라미스 된, 된, 또 얘도 기다려야 되죠, 그럼? 마지막 게 뭐냐면요. set 인터벌 요거예요, 요거. 마지막 코드는 이거예요. 1초 후에 얘를 호출해서 set 인터벌만 호출하면요. 얘가 1초 후에 인터벌 시간이 가요. 1초를 잡아놓으면 바로 실행하지 않고요. 기다리는 시간만큼 1초 있다가 실행. 1초 있다가 실행. 이게 인터벌이거든요. 인터벌은 처음에 바로 실행하지 않아요. 여기 잡힌 시간 후부터 인터벌이 계속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면은 인터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초를 기다렸다가 이게 실행되니까 이 코드는 셋 타임아웃으로 잡을 필요가 없고 그냥 인터벌로만 요 코드만 있으면 돼요. 마지막 실행 코드는. 마지막 실행 코드 저거를 프라미스 잡아서 다음에 실행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네, 위에서 얘 드린 거를 잘 보시면서. 5분 후에 제가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5분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된 하란 얘기예요. 여기 세미콜론 없애주고 맨 끝에 거. 이거 없애고 된하고 얘를 리턴 프라미스를 잡아주란 얘기입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시고요. 그 마지막 코드는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킬링 타임 저거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댐프라미스니까 그 다음에 얘 다음에 그냥 이제 den을 한번 붙여볼게요. 저는요. 그 다음에 점 den, then
요 밑에다가 그냥 then을 지금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미콜론 지우셔야 되고요, 당연히. THEN, then. 오케이. 화살표 함수 마련해 주시고 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set interval이라는 애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지금 이제 위에 것도 기다리는 코드가 아니고 밑에 있는 애도 기다리는 코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실행 코드를 넣고 일단 보는 거야. 네, 실행 코드를 넣고 자, 그래갖고 then 여기 킬링 타임 지금 이 아무것도 여기 안 보냈단 말이야 내가 그죠? 여기에 지금 그대로 그냥 그대로 얘도 그냥 그대로 코드예요. 그럼 then이면 프라미스에 이렇게 하면 바로 물린 거라고요. 프라미스에 그냥 바로 물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밑에 있는 코드는요. 그래서 보시면 1, 2, 빡, 빡, 빡. 예, 세 번째 게 동시에 나오죠? 맨 끝에 게 동시에 나오잖아요. 1, 2, 3, 4. 3, 4번이 동시에 나왔어요. 왜? 그냥 된 하면은 기다려 코드가 없기 때문에 네, 프라미스 여기 앞에 있는 애한테 물린 거예요. 그냥 바로 물려 있는 거예요. 이 then하고 then이 붙어 있는데 이 두 개가 그냥 동시에 실행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리턴 코드를 만들어 주자. 그겁니다. 예, 여기다가 어떻게 만들어요? return 만듭니다. return. 네. 다음 then 메서드를 메서드의 기다림 설정 프라미스 return return new promise 요렇게 프라미스를 완성을 시켜주세요. 소가로 화살표 중가로 짜 해서 요 구역을 딱 만들어 놓고 네 이게 프라미스 구역이라고 제가 아예 예, 밑에 닫아 놓고 프라미스 네, 프라미스 오케이 프라미스 기다려 구역을 리턴해 줘야 기다린다 했죠. 기다렸다 리턴을 한다고요. 그래서 리턴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 때 값을 전달해요. 리턴도 then도 메서드잖아요. then 메서드를 체이닝하면 다음 then이 호출되는 건데 그때 이 함수가 저 함수를 부를 때 리턴 값이 있으면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죠? 좀 전에 코드는 그냥 실행 코드고 리턴 값은 아니잖아. 그죠? 리턴 값은 아니에요. 실행 코드지. 자, 실행 코드를 안으로 넣어봅니다. 넣었어요. 네. 여기다 넣고요. 자, 다음 거를 기다렸다 호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공함수 SF. 네, SF에는 성공함수다. 성공함수입니다. SF 성공함수. 그래서 요 성공함수고 요 안에 set timeout 실행 코드가 있고 요 안에 그 다음에 요 안에서 화면 뿌려 밑에 다음 then 메서드 호출 호출은 성공함수 호출로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SFN 근데 이제 이걸 호출할 때 약속 2까지 했지. 여기 값을 안 보내도 상관은 없다고 했습니다. 필요 없으면요. 필요하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3이라고 저기 보내보고요. 여기 찍어보도록 합니다. 다음에. 약속 3. 여기 값 받아서 V. V는 네. 이전 then 메서드 전달 변수. V는 그냥 전달 변수로 할게요. 앞에서 넘어오는 거죠. 전달 변수 V는 전달 변수. 그래서 여기다가 콘솔은 위에서 찍어놨던 콘솔 복사하면 되겠지? 네, 요거 복사해서 밑에다가 짠. 줄맞춤 커널 P. 네, 그러면 얘가 기다렸다가 이쪽 셋 인터벌이 호출이 되겠죠?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네, 그 다음으로 약속 3에서 전달. 다 약속이었어요. 얘네들은요. promise. 위에 있는 SFN. 요게 있어야 되죠. SFN이 있어야 작동을 하는 거예요. then을 건드려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then. 기다렸다 리턴.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다면 1, 2, 약속, 1 전달, 2 전달, 3. 그죠? 3에서 전달했지만 셋 인터벌에 그 다음에 1초 있다 딱 나오죠? 다시. 1, 2, 땅, 1, 땅, 1, 땅, 1, 땅. 맨 끝에 시간 가는 거 1, 따 됐어요. 왜? 인터벌은 인터벌 잡힌 시간 이후부터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인터벌만 그냥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네. 프라미스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네, 프라미스는 기다려고요. 호출은 성공함수. den에서 리턴해서 다시 다음 프라미스를 잡을 수 있다. 포인트였습니다. 네, 여기 프라미스 다른 사용법에 대한 거는 내일 또 이어보겠습니다. 마무리.